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하고 성장, 이게 잘 결합이 되면 소프트 랜딩 가능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오늘 한번 그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금 국채 발행 진행 중인데 오히려 채권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 이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성장을 또 코멘트한 페드 인사가 있거든요. 시카고 페드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전과 다른 최근의 흐름 때문에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황금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의 좋은 표현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맞느냐 틀리냐 이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앞으로 데이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는데, 이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QT나 뭐 이렇게 긴축을 한 그런 정책 이후에 리세션이 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찾아보자.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타이틀로 제가 적은 거, 여기 가능성이 있다. 골든 패스의 가능성. 리세션 없는 골든 패스요. 한번 이 점 오늘 우리 내용 중에도 한번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약화, 그리고 성장 과열은 완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제가 이 지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GDP Now. 2%대 성장이 드디어 회복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확 꺾이는 거. 이러면은 좀 안 좋은데, 너무 좀 이렇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확 꺾여버리면 안 좋은데, 저 그 말씀 드렸잖아요. 2%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요전에 보여드린 CPI 지표요. 확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은 죽어가고 성장은 살아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이 너무 과열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14일에 CPI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뒤로 줄줄이 이제 물가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변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은 이때부터 주요 변화 요인, 주요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이죠. 국채 시장이 이번에 선도를 했죠. 그리고 주식시장 반등을 했는데, 둘 다 붕괴 직전이었죠. 그래서 자산시장 붕괴 직전의 반전 상황에서 동시에 오르는 거는 종종 나타나는 상황인데, 항상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죠. 이제 국채시장은 좀 안정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거는 14일이 중요 포인트, 중요 또 변곡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그럴 시간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채시장이 안정되는가, 이번 주 입찰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정권에 진입을 하긴 했는데 추가 하락은 글쎄, 추가 하락이 얼만큼 나타나고 또 언제 나타날까, 이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결과 놓고 보면은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일정으로 있는데, 30년물은 아직 예정이고요. 오늘 밤이죠. 그리고 3년물, 10년물이 지나갔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 좀 안 좋은 거. 결국 경쟁률은 3년물이나 10년물 다 안 좋았고, 외국인의 지분은 3년물은 안 좋았고 10년물은 좋았고, 수익률 흐름은 두 개 다 괜찮았다. 그러니까 그 전날보다 좀 좋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따져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보시면은 3년물이 그 전날 4.72에서 4.64로, 그리고 10년물이 그 전날 4.58에서 4.49로 이렇게 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이 있었지만 입찰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가 괜찮게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입찰 전후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입찰이 나타난 다음에, 이게 3년물이거든요. 그리고 쭉 빠집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후로 이렇게 나타나고, 뭐 그 뒤로는 또 다시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고,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또 입찰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0년물 또 마찬가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되는, 금리 빠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30년 입찰이 또 다가오니까 금리 올라가는 불안감이 반영이 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2에서 4.3, 이게 10년물 기준으로요. 4.2에서 4.3, 여기가 4.3, 여기가 4.2. 제가 여길 타겟으로 보자. 여기까지 가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금 저점 4.475 여기서 자꾸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또 1차적인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긴 했는데 과연 추가로 내려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왜 우리가 가능성을 보냐면은 2019년에 금리 인하 선반영 했었던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2019년 7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금리는 그 전해에 11월부터 금리 정점을 만들고 쭉 빠져내려갔고, 선행해서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7, 80bp 선행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과거 흐름을 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가, 이걸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FOMC 회의 점도표에 의하면은 내년도 한 7, 8월 뭐 이 정도 여기서 나타날 수 있고, 지금 CME 패드워치 툴 보면은 금리 인하가 내년 6월 정도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와 비교한다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 그래서 10년물 국채가 내려가고 있다.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빠르게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기 힘든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금리 흐름이 나타났었던 그 흐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확 올라간 그 자리죠. 그 이전에 스프레드 보면은 여기 기준금리가 5.25일 때 10년물 금리가 3.37, 이게 많이 벌어졌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5.5에서 3.62, 10년물이 3.62가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3.62는 사실 생각하기가 힘든 수치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잭슨홀 심포지움의 8월 말 요때 금리 상단 레벨이 4.2, 4.34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 멈춘 이유는 이 모습, 10년물 국채금리, 실세금리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목표치는 최선이 4.23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채권 자경단이 활약하면서 페드의 의지 또는 희망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그것이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빨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었던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탄력적인 추가 하락은 페드가 금리 인하를 가시화 시켜줘야 될 텐데 아직 그 과정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 안에 목표 정할 때는 뭐 4.2에서 4.3 정도로 이렇게 보고 12월 FOMC 지나고 내년 들어서 가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생각할 때 국채 시세 랠리 한번 강하게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상당히 중요하죠. 해외 쪽에서 얼마나 미국 국채를 사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나 지금같이 일본 엔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경우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까 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재무부가 최근에 그 자금 조달 계획 세우면서 만든 자료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 관련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붉은색 선이 외국인 보유량이고요. 푸른색 선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분율입니다. 이게 왜 보유량은 계속 최고치를 향해서 가는데 왜 지분율은 떨어질까? 이 위쪽이 비리고 아래쪽이 노트본드 팁스 FRN입니다. 결국 답은 푸른색 선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색 선이 발행량이거든요. 발행량이 워낙에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분율은 이 보유량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발행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지분율 자체가. 그건 빌뿐만이 아니라 노트본드, 팁스, FR은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얼마나 사주느냐, 그래서 국채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나마 외국인 쪽이 안 들어오면은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놓고 본다면은 국가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 이것도 또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이 줄어들고 있는 건 이제 2등으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중국이 줄어들고 있는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 1등 일본이 그거를 받아주고 또 3등 영국이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안 사주고 N 때문에 이런 N이 강세로 돌아설 것 같아가지고 일본이 안 사주고 미국 걸 팔고 일본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지분 쪽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국채 소화가 안 될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QT 이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체 보유증권, 이 패드가 보유하고 있는 거, 그 자산 대차대조표요. 그래서 자산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증권이요. 보유증권이요. 거기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좀 뽑아왔어요. 그리고 모기지 채권.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도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뭐 장기채 중에서 뭐 10년물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가 단순히 N하고 달러하고의 이 비교 말고 이런 QT 자체가 달러를 흡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수급적 요인에서 QT도 지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추가 안정이 나타나고 또 기준금리가 인상 사이클에서 지금 멈춘 다음에 하락으로 반전이 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 줘야지 확실하게 달러가 정점을 치고 N이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N 하나만의 흐름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고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통화정책하고 통화정책에 추가해서 QT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반전이 나타났을 때 QT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기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달러 팔고 엔 사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좀 많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좀 짐작이 갈 때 확실해지면은 뭐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그건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은 우리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선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말, 올해 초 정도, 그 정도 시점에서 N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맛배기 정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든 패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하고 성장이 동시에 잡히는 그거를 이제 패드가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대가 1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 랠리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최근까지 나타난 이 단기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또 되돌리며 파국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 갈림길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